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9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액티브 ETF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총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액티브 ETF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해당 ETF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선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액티브 ETF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액티브 ETF는 어떤 종목일까요? 우선 눈을 반짝이며 쳐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죠. 참고로 코덱스 상품은 삼성자산운용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ETF에 대해서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상상이 현실이 된다. 또 다른 세계의 출현을 알리는 메타버스라고요. 최초 상장 예정일은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정식 상품명은 삼성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액티브 증권상장지수 투자 신탁이네요. 그럼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액티브 ETF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우선 투자 포인트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구분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넥스트 빅 웨이브,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산업을 아우르는 투자 테마, 세 번째는 혁신 기술의 집약, 네 번째는 미래 세대의 놀이터입니다. 우선 넥스트 빅 웨이브는 인터넷 PC 스마트폰의 발명과 함께 찾아온 변화에 이어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꿔놓을 넥스트 빅 웨이브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전 산업을 아우르는 투자 테마는 테크, 반도체 장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등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확장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혁신 기술의 집약으로 물리적,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삶을 크게 바꿔놓을 차세대 혁신 기술, 그리고 테크 공룡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미래 세대의 놀이터로 MZ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메타버스이고 젊은 유저층의 유입과 이용을 통한 장기적인 미래 성장성 확보를 들고 있습니다. 총 보수는 아래와 같이 0.5%고요. 그리고 환해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니 환위험 노출 상품이군요. 그리고 운영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면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액티브 ETF의 운영 전략은 아래와 같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포트폴리오 구성은 메타버스 지수의 구성 종목과 상관계수 0.7 이상을 유지하며 운용한다고 하고요. 키워드 방식의 메타버스 관련 종목 선별에 기초해서 구성 종목들의 시장 상황과 시의성을 적절히 고려해서 비중 조절 및 추가 편입과 편출, 그리고 미국 달러 노출분에 대해서 환노출, 그리고 추적 대상 지수의 변경 및 구성 종목별 이벤트를 이용해서 초과 수익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나스닥, 예노, 메타버스 지수 투자, 그리고 플러스 삼성자산 운용. 우선 해당 지수는 메타버스 개념의 프레임워크로 선정된 기업에 투자할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삼성자산 운용은 내 외부 리서치를 활용 후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추가 알파 창출 핵심 전략은 첫 번째로 장기 고성장 종목, 두 번째로 비즈니스 모델이 우수한 기업, 세 번째로 혁신 선도 기업, 네 번째로 재무 건전성을 갖춘 기업, 마지막으로 미래가치 대비 내재가치 저평가, 이런 핵심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자산 운용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시면 외부 리소스 활용, 그리고 삼성 ETF 자산 운용, 그리고 삼성자산 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해당 자세한 사항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자산 운용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보시면 나스닥, 예노, 데이터 기반, 스코어 상위 종목, 반기별 약 200여 개,
그리고 삼성 액티브 리서치 자문 추천 종목 플러스 삼성자산운용 내부 리서치 기반 추가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나스닥 예노 AI 엔진에서 검출된 제공 종목을 활용하고요. 약 200여 개에 대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 리서치 자문 추천 종목, 이를 바탕으로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에서 유니버스를 구성, 이와 필요한 종목을 추가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삼성자산 운용 외부 리서치 추가 종목으로 삼성자산 운용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종목을 편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250여 개 수준에서 관리 예정이라고 하고요. 메타버스 관련 종목 연관성에 따라 향후 종목 편입, 편출 진행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메타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메타버스란 단어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우선 한번 어떤 대답이든 좋으니 각자의 삶과 연동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메타버스에 대한 어원을 잠시 알아보자면 메타와 버스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메타는 그리스어로 메타로 초월을 뜻하고 있고요. 그리고 버스는 영어로 유니버스, 즉 세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메타버스는 한마디로 말해서 초월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초월한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저는 초월한 세상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이미지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데요. 왜냐하면 저의 생각, 외모, 특징, 지식들을 이미지화시켜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메타버스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즉, 메타버스의 시대가 도래한다면 비록 현실에 나는 한 사람이지만 메타버스를 통해서 나를 대변하는 이미지들이 여러 개로 나눠지면서 나를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독창적인 세계가 되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그럼 잠시 메타버스란 용어가 언제 최초로 나왔는지 알아볼까요? 메타버스는 1992년도에 출간한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처음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해당 소설 속에 나오는 가상세계 이름이 바로 메타버스였습니다. 해당 소설은 비록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해당 소설을 기반으로 여러가지 가상현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긴 했다고 합니다. 그럼 스노우 크래시 소설에 대해서 잠시 알아볼까요? 미국의 SF 작가 닐 스티븐슨이 기록한 책으로 가상세계의 개념을 처음으로 대중에게 소개한 소설이고요. 위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메타버스 단어를 최초 사용한 콘텐츠이자 아바타라는 단어 역시 가장 먼저 사용한 작품이 됩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받게 된 요소는 아마 지금도 해결이 되지 않은 코로나19의 영향 탓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저도 메타버스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쓰지 않았지만 코로나19가 생겨나고 갑자기 회사에 출근하는 대신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사람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했던 업무들이 이제는 원격 세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간회의는 줌, 화상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고 업무 관련 작업 및 개발은 원격에서 VPN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세계는 메타버스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와 조만간 가까운 미래에 맞물려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해당 ETF가 추종하고 있는 기초지수 정보인 나스닥, 예노, 메타버스 인덱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기초지수 나스닥, 예노, 메타버스 인덱스는 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수 요건을 충족한 종목 가운데 메타버스 하위, 산업별 메타버스 관련성 점수 상위 40개 기업을 선정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중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고 한 개 종목 비중 8% 상한 적용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구성 종목 수는 40종목, 2021년 9월 기준이고요. 해당 40종목으로 구성되고 마지막으로 심사 기준은 미국 상장 혹은 ADR 상장, 그리고 시가총액 거래량, 메타버스 관련성 점수라고 하네요.
참고로 리밸런싱은 정기 변경 연이에 6월, 12월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나스닥 예노, 메타버스 인덱스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나스닥 예노 메타버스 인덱스는 지수 요건을 충족한 종목 중 메타버스 관련 구성 주가 지수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네요. 참고로 VR, AR, MR 등등 한마디로 통칭해서 XR, 즉 Extended Reality, 즉 확장 현실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래와 같이 메타버스 테마 구성 방식에 대해서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메타버스 테마 구성 방식은 메타버스 관련 키워드에 노출도가 있는 기업들을 예노의 AI 엔진을 이용해 점수한다고 하고요. 뉴스와 특허 두 가지 데이터 소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플랫폼, 장비 콘텐츠별 탑 8종목, 그러니까 24종목이죠. 그리고 이에 세부 항목 포함한 각 항목의 총점의 탑 16종목으로 구성되고 총 40종목이라고 합니다. 지수 구성 종목의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페이스북이었죠. 애플, 구글, 아마존 이렇게 했고요. 이큐먼트, 즉 장비는 엔비디아, 그리고 AMD, 그리고 로즈텍, 에릭슨, 퀄컴 이렇게 돼 있고요. 콘텐츠는 넷플릭스, 그리고 더웨이, 디즈니 컴퍼니, 디즈니죠. 그리고 핀터레스트, 그리고 소니, 어도비 시스템, 이외에는 로블록스, 트위터, 노키아 등등이 있습니다. 그럼 저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해당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액티브 ETF가 앞으로 수익 관련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정확히 예견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메타버스 분야는 이미 글로벌의 대세이고 성장성 또한 무궁무진할 듯 보입니다. 단 현재 시점에서는 메타버스는 투자 대비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분야이고 앞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주가는 갈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투자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 주가의 행보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고 요즘 들어 2021년 12월 18일 기준인데요. 미국 나스닥 관련 모든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지라서 투자하시기 전에 꼭 해당 메타버스에 대한 공부가 필수적인 선행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혹시나 주가가 떨어지고 행보하더라도 자신의 투자 관점이 흔들리지 않는 한 꾸준하게 투자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메타버스 세계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흥미진진한 세계이자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혹시나 공유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유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해당 종목을 제가 추천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각자의 투자 판단과 공부를 통해서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액티브 ETF는 아래와 같은 모토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상상이 현실이 된다. 또 다른 세계의 출현을 알리는 메타버스라고요. 두 번째는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 가능한데요. 하나는 넥스트 빅 웨이브, 두 번째는 전 산업을 아우르는 투자 테마, 세 번째는 혁신 기술의 집약, 네 번째는 미래의 세대의 놀이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액티브 ETF를 구성하는 투자 기업들은 그야말로 미국에 상장된 혁신 기업들입니다. 거의 나스닥 성장주의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기업들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투자하시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는 메타버스는 투자 대비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분야이고 앞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주가는 갈 수 있겠지만 한편으론 투자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 주가의 횡보나 하락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해당 ETF에 투자하고 싶으신 투자자가 있으시다면 꼭 메타버스에 대한 공부를 먼저 선행학습하시고 자신의 주관으로 판단했을 때 투자할 만하다 싶으시면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과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와 유튜브 영상 남기는 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 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